2015년 9월 11일 아침, 시계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아침 6시입니다. 화면이 어떻습니까? 화면이 더 밝아야 되는데, 대전서 쓰던 그 등이 뭐라고 그래요? 밝은 등이 있어요. LED 등. 그걸 여기 와서 달질 못했어요. 내 기술로는 못 달겠어. 뒀다가 선을 연결해서 이 컴퓨터 데스크탑 옆에 이 맞은편에 기대놨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만 킨다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탁상등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등이 엄청 많은 편이에요. LED 등은 좀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잘 보여서 이를테면 오늘 제가 새벽 면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입가에 수염까지 보이는 정도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뭐 잘 안 보이니까. 이 조명이요, 영상 촬영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명이 안 좋으면 영상이, 조명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밝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각도를 다 잘 맞춰야 돼요. 새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1시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다시 누웠다가 잠을 잔 건지 기도를 한 건지 꿈을 꾼 건지 또 좀 이따 일어나서 컴퓨터에서 이것저것을 보았습니다. 잠 안 자고 뭔 생각을 하고 간단해요. 아이들 하나하나 얼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름하고.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내 자식만 생각하면은 수준이 좀 낮은 거죠. 내 자식이 아닌 이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 인성학당의 어린이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소, 소리, 희원이, 웅경이, 현규, 이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냐? 천재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재, 영재가 더 좋아요? 천재가 더 좋아요?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 가지세요. 나는 이 아이들을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모이면요, 자기 손자 손녀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어 뒤로 꼴딱 넘어갑니다. 얘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하면서, 하여튼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면은 할아버지들이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나서 막 이 입이 귀에가 걸려 하도 웃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린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천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머리가 뭐 공부를 어떻게 했고, 우리 사위도 뭐 어떻고, 또 우리 아들 뭐 어떻고, 우리 며느리도 학교 때 공부 다닐 때 할 때 뭐 학교 성적에 어쩌고. 결론은 간단해요. 내 자식은 엄청 똑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 할아버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성은이 걔들 엄청 똑똑하게 보여요. 그게 사람이요, 시야가 딱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게 눈깔에 이제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눈에 이게 딱 꺼풀이 딱 쓰일 것 같으면은 이게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은 죽는다고 난리치다 결혼하는 거거든. 그게 부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눈깔에 귀신이 씌었지, 내가 저런 인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깜빡
그냥 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보면요, 사가지고 오면 안 사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 근데 순간 보는 순간에 깜빡 그냥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사고 싶은 거야.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이혼하고 싶어. 이건 갑자기가 아니야. 천천히 차츰차츰 이혼하고 싶은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고, 손자 손녀는 사람을 깜빡 죽게 만든다. 얼마나 귀여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영리한가. 이때 자기 얘기만 하고 옆에 사람에게 아이 듣지만 말고 이야기 좀 해봐. 아 손자가 몇 명이요? 손자 손녀가 몇 명이요? 넷이요? 아 그 좀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자랑스럽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나는 상대가 자기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보면요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손자 손녀가 어떻게 그러나 궁금해요. 아 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대개가 시껄렁한 거예요. 시끌렁한 거를 대단한 걸로 그리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게 할아버지고 그게 할머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자기 손자 손녀의 스토리라면은 말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말도 그렇게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근데 저는 조금 안 보통 사람 계열이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비중이 미국의 대구의 우리 혈육의 손자 손녀들보다 이곳의 학당 어린이들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요. 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소가 딱해 죽겠어. 걔 능력에 붙이는 거를 내가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서울이고 희원이고 운경이고 막 그냥 악셀에다를 밟아댑니다 내가. 가만두면 차가 안 나가니까 안 나가면 그만 내두지 뭘 그거를 왜 자꾸 이렇게 시키느냐. 답은 간단해요. 내가 얘들을 천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희원이 천재다, 운경이 천재다. 엄청난 제 다만 내가 그걸 발견해내질 못한다. 현규, 미소, 소리 얘들 기가 막힌 애들이다. 근데 제가요 우리 학당의 아이들이라서 많이 아닙니다. 제가요 모든 어린이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형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애들은 어른보다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이들의 성장기 9살에서 13살, 14살 이게 초등학교 전 기간이에요. 이때는요 제가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쓰려니까 할 수 없이 그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 답이 뭐냐면 그때는 뇌세포가 요만했던 것이 이만하게 가장 왕성하게 번성하는 때다라는 거죠. 평생에 클 뇌가 그때 다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서부터 13살까지는 중학교 심지어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15살까지 이때는요 그 데이터도 있어요. 데이터도 하루에 120억 개씩의 세포가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뇌세포가 몇 개로 배당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이 뇌세포가 부쩍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보면 눈, 코, 입, 귀
손발, 에? 무릎, 발등, 축구를 한다든가 뭐 야구를 한다든가 뭐 노래를 한다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 천재가 될 천재 영양소가 팍팍 늘어나는 때입니다. 이거는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그러다 20살 넘으면 안 늘어나요. 거의 늘어나는 것이 거의 중단돼. 그러니까 몸무게가 더 안 늘잖아요. 20세 되면 한 6, 70kg 되면 물론 25, 30살까지 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린 아직 때 같이 계속 하루 125kg씩 세포가 늘어나면 사람이 그 견뎌요. 나중에 300kg 나가게.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 손자 천재다, 우리 아들 천재다, 우리 딸 천재다 하면서 천재성을 죽여. 누가 죽여? 애배가 죽이고 애미가 죽여. 할아버지가 죽여. 그 잘 커나가서 진짜 영재, 초영재, 막 천재 이 대단한 아이들의 적성을 알질 못해가지고 야야 이리 와 가자. 이거 왜 이리 고철에 들고 와서 이리 와 종아리거든. 엉뚱하게 시험지 가지고 애들을 시비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영재성이 팍팍 죽는 거예요. 시험지의 점수라고 하는 건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게 인생이고 그 아이의 뇌가 아닙니다. 뇌는 단순하게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과목 20문제씩 100문제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평가되는 10,000가지 가지고도 평가되는 게 아니라니까. 억만 가지로 평가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100가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럼 뭐 단어냐 이렇게 하겠죠. 100가지를 만든 놈이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 둔재요. 그렇게 알면 딱 돼요. 아이의 천재성은 천재가 아니면 못 봅니다. 아이고 그 맞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딱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나는 자신하는 사람. 내가요 내 머리 좋아요. 그건 내가 머리 나쁘다는 생각하면 하긴 뭐 아이들한테 학당장 못하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책도 쓰지. 그런 배짱이 안 나옵니다. 그 머리가 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글이 안 나고 이런 강연을 못 해먹어요. 이거 못 해먹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의 욕할 망정. 사실이 이건 아니건 간에. 하여튼 내가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천재로 보인다. 내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다듬어 보고 얘가 뭐를 잘하나, 얘가 대인관계가 좋은가, 얘가 이해심이 많은가, 얘가 이 문제에 흥미를 갖는가, 이런 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내가 성문이를 생각하는 건 아주 드뭅니다. 좀 있으면 참 전화 온다 그랬어. 스카이프 온다 그랬어. 스카이프 올 건데 예. 이 얘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몸이 가까워야 마음이 가까워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핏줄이니까 멀어질까만 하여튼 간에 미소소리, 희원이, 현규, 문경이 얘들 생각이 더 훨씬 많지. 그 미국이나 저 대구에 우리 애들 생각은 자면서도 훨씬 덜해요. 그랬는데 이 참사하게 해오름 어린이들이 7명, 14명이 급작스럽게 내가 할아버지로 등극을 했잖아요. 할아버지 왕 위에 오르듯 할아버지 조 위에 올랐어. 네. 왕이 등극보다 조위 등극이 못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할아버지신 분이 나이상 그런 할아버지 말고 이 관계가 엮이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친 할아버지가 있고 외 할아버지가 있고 그냥 할아버지가 있고 나같이 양 할아버지, 수양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야기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어린이 700만이 700만 어린이의 다 할아버지지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기억하는 사람은 한 10명, 4명, 5명 우리 학당 어린이들. 내가 걔들의 조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원래 뭐 우리 친손에서는 원래 할아버지니까 오르고 내릴 것도 없어.
그런데 인성학당의 미소소리, 희원이, 은경이 얘들한테는 내가 옳은 거요. 걔들이 나를 할아버지로 세워주겠다 하고 받아준 거요. 걔들 엄마가 추천을 했던, 아버지가 추천을 했던,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동의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양조요, 양조, 수양, 결연. 그러니까 내가 얘들을 생각하죠. 근데 참사랑에 7명에서 14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몽땅 쏘나게 쏟아지듯 지금은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이성 문제라면 이제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 그 아이들이 알고 모르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나 스스로 참 얘는 무슨 천재성이 있을까. 민석이는 찬송인도도 잘하지만 얘는 태권도가 3단이요. 17살에. 얘는 나중에 스포츠 지도교사가 돼서 어린이들의 참 진짜 체육지도 하면서 인성지도 하면서 학문지도 하면서. 철옹이 얘는 조금 더 커야 되겠는데 약간 얼굴이 왜서 살도 좀 더 썼으면 좋겠어. 현민이 자칫거려 얘가 잘 웃고. 얘가 가현민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항체 얘 이름이 뭔가 가시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얘요. 민창이가 찬송인도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서있던 애, 걔가 민창인 것 같은데. 맞아. 가현성이, 현민이 동생, 현규. 눈썹이 길은 아이요 얘가. 눈썹이 길어. 이렇게 안아보니까 속눈썹이 엄청 길어. 얘가 이쁘더라고요. 눈 있는데 잘 찍어놓으면 엄청 이쁘겠더라고요. 이 믿음이 에렉덩어리. 민설이. 걔는 어떤 태중. 다음이. 얘는 그냥 키가 중학생. 수진이보다도 커. 민서가 나가요.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얼굴이 안 떠올라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미소, 소리, 희원이, 은경이 4명인데 얘들 4명에게 유니폼이 하나씩 있어요. 3개 있네. 3개. 그 미국서 사온 거 있고 여기서 청티, 주황티 있고. 그래 내일 청티를 입고 주황티를 가져오라는 거래요. 4명에서 수진이, 민서, 다음이, 민설이한테는 주황티를 입혀서 8명이 이제 임진각에 가려고 그러는 거죠.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뭐 할까요? 나한테 그거 물으면 참 할 말이 마땅찮아. 가봐야 안다 이거예요. 근데 기본은 있어요. 기본은 무엇이냐? 이 14명하고 우리 4명하고 18명의 어린이들이 가는데, 어린이가 아닌 그 누나들도 있지. 지수, 윤우. 애들은 현정이 크니까 누나들이 있지. 누나들은 뭐 진짜 보조교사예요. 보조교사. 보조 엄마요. 보조. 예. 가서 하는 일은 이 아이들의 천재성 발견입니다. 어떤 것을 잘하는가. 그래서 얘한테 무엇으로 박수를 쳐주고 무엇으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딱 정착돼서 미래에 무엇인가를 해내는데 엄청난 에너지 저장소 발전기가 되게 만들 그 일이에요. 이거 설명이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도 내가 왜 따라가는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가서 뭐 옛날 이야기 해줘가지고 얘기도 하지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아이가 무엇에 취미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몰면 되는가. 근데 미소나 얘들은요 이미 이 말의 달인이에요. 달인.
미소하고 소리는요 말 잘합니다. 기분 남은 개들은요 진짜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야 기분이 안 나.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 왜 어려울까요? 몰입을 안 해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그 스마트폰 보고 이러다가 그거 하려니까 그게 안 됐지.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 어제 미소가 스카이프로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들 이름을요 담이 하나밖에 모른대. 성이 뭐냐니까 김강가 그러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그 제일 꼬마가 누구냐니까 믿음이랴. 걔가 믿음이하고 둘을 알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중학교 언니 수진이를 기억하더라고요. 수진이. 그리고 민석이 그 찬송이도 하던 민석인가 하나 둘 민석이 믿음이 민석이 다음이 수진이 넷을 기억해. 넷을. 그 14명 중에 10명을 모르는 거죠. 근데 성은 한 명도 못 맞췄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소는 가서 담이야 민서라 민서 언니 수진이 언니 민석 오빠 철옹아 이름을 불러야 돼요. 현민아 나도 부르지만 내가 이 이름을요 이걸 급하게 외웠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 거리도 안 돼요. 30분 10분 거리도 안 돼요. 미소 같은 아이들이 이거 외우려면 일도 아닙니다. 소리 같은 아이들 이거 갖다 이라고 하면요 가면서 다 해요. 가면서 쓰라고 써가지고 한번 차에 가면서 다들 얘기할 건데 걔들도 우리 애들 이름 모르지. 근데 우리 애들은 명찰을 찼으니까 우리 참사랑 아이들도 이 명찰을 가져갈 거예요. 여기다가 종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진은 없더라도 임시로라도 이름을 써야 피차간에 알지. 그 방송 영상 찍다가 이름을 모르면 얘기가 옆으로 갔죠. 내용인즉 하고자 하는 말은 아이들은 천재성이 있다. 어째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냥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기냥이라는 건 뭐야? 무목적. 그게 기냥이요. 아무 목적 없이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인형도 이것도 장난감도 이거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을 괜히 만들어요? 심심풀이로 아닙니다. 그에게 엄청난 것을 주었어요. 손끝에 준 사람이 있고 주먹에 준 사람이 있고 어깨에 준 사람이 있고 팔에 준 사람이 있고 가슴에 준 사람이 있고 목에 준 사람이 있고 머리에 하여튼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을 볼 적에 아까 그 내 손자 보고 껄껄 웃던 할아버지 같은 그 근시안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이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피부색이 어떻든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하여튼 신기한 일이에요. 아이를 딱 보면 나이 20살만 넘으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20살이 나이입니까? 애들이지. 애들이 애들을 나누는 거 보면 참 처음에 보면 요만해. 애가 딱 요만해. 요것이 눈, 코, 입 다 달리고 발가락, 손가락 다 있고 그것이 커가지고 요만해져가지고 차츰해서 누가 나놓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놓고 막 좋아가지고 가슴이 들뜨고 막 벅차서 터지려고 했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참사랑의 경우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저 아이들이 참 오라만 나무와 같이 하늘을 찌르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어린이 별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서운하고 애들이 제일 그 거치기가 어려운 과정이 서로가 싸우는 과정이에요. 왜 싸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이 과정을 다 하는 게 형제간에 크면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래 보는 건데, 그걸 보러 가는 건데, 내가 이제 그 아이들을 보고서 아까 그 보통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자 얘기를 하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입에 침이 튀기고 막 좋아서 입이 귀에 가서 걸리듯이 그렇게 좋아지는 그러한 세월이 내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그게 내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가서 자세히 보면서 그냥 사귀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적에 목적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보고 밥 먹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그런 거 하고 그 어디 가서 자연 경치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아이들을 가서 보는 겁니다. 보다 보노라면 이 아이들이 특수한 영재성, 천재성이 나와요.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한 판 읽고, 이거 시간이 벌써 25분이나 됐네요. 한 판 읽고서 시간이 나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것저것을 익히 좀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쭉 찾아보았어요. 뭘 찾아보는가 하면 미국의 그 영재교육, 천재교육. 우리 아이들 천재니까 천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는 천재교육을 어떻게 하나? 한국에도 영재교육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건 몰랐어요. 영재교육법.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미국에도 그게 있어요. 미국에는 뭐 아주 오래돼서 그러니까 한 50년 전 이미 지금 미국 정부 예산이 영재 예산이 뭐 100억이라고 그러던데 100억이 뭐 많은 게 아니라 엄청 적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AAP라는 코스가 있어요. AAP.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제니가 큰애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서 AAP 클래스예요. 우리 큰애가 제니가. 그거는 상위 뭐 5% 뭐 이런 10% 이런 아이들 일단 하여튼 우수반, 어드밴스드 반. 근데 5%뭐 이게 아니네. 한 서너 개 반에서 한 반이 그렇게 편성되니까 한 20% 이상 뭐 이렇게 그 아이들을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 우리 저기가 간 송은이 둘째가 간 GT 프로그램이 GT 프로그램 가트라고도 하는 거 GAT라고 하는데 그건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를 옮겨가서 그거는 진짜 상위 3% 이상 1% 초영재 초등학교죠. 그것이 대학교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것은 뉴욕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고 이 영재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즐겨찾기를 톡톡톡 하다 보니까 한 5개를 했어요. 그걸 읽어봤어요. 그 결과 우리 아이들에게 영재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누구나 합니다. 다 자기 자식은 다 영재 천재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재 천재를 어떻게 영재 천재답게 키우느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잘한다고 해야 될지 더 잘하라고 막 밀어대야 될지 그러니까 냉탕 온탕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해야 되는 건지 아이고 냉탕 온탕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제니가 전화가 옵니다. 올 때 돼가요. 오늘 오는 날이 아닌데 우리 아이가 월요일 날 통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페어팩스에 가서 뭐 쇼핑몰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하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하여튼 멀었대요. 그래서 통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를 전부 다 바꿔서 갔습니다. 이제 한 이틀 사흘 간 것 같네요. 학교를 바뀐 게 아니라 학년이 바뀌고
친구들이 다 바뀌고 막내 송연이도 학교를 갔어요. 이제 그 유치원 킨더 거기에 갔어요. 킨더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송은이는 언니하고 다니던 학교에서 옮겨서 저쪽 페어팩스로 갔어요. 웰로 스프링스인가 그리로 갔어요. 우리 영상에 그 있죠. 글로 갔고 또 송경이도 5학년이 됐어요. 거기는 9월 학기니까 4일 전에 5학년. 그러니까 친구들이 쫙 다 바뀐 거예요. 그래 친구들과 환경, 교육 환경, 선생님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아직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얘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송경이가 보면 이걸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어로는 아는데 한국말로 이게 바꾸려니까 그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쭉쭉쭉 빠지게 돼야 되는데 걔들은 이제 전부 다 영어를 쓰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한 것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요즘 창세기를 막 올립니다. 창세기 다 올라갔네. 출애굽기 9장까지 올라간 것 같네요. 예. 출애굽기 9장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시 또 올리면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인성종을 3개씩 올리는데 하루만 3개 막 이렇게 막 올려. 한 번에 쫙 올라가고 되면은 다른 걸 다 밀어내요. 그래서 그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로 와야 됩니다. 홈페이지로 오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어떤 건지 보고 싶은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들 나하고 만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장모님 됐으니까 뭐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들 천재 개발을 천재성 이끌어내기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미래 그 직업 군에 분류되면 삶의 유산 남기 전문가예요. 뭐라고 하던데 영어로. 그런데 어린이들 영재 발견, 육성 그런 데 관심 있는 실은 그거예요. 세종인성학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걔가 연기를 잘하든 야구를 잘하든 뭐 수학을 잘하든 무엇을 잘하든 할아버지는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아. 그 좋은 할아버지. 들어주는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한 10개 이상의 이 뷰어를 쭉 봤는데 포스트를 쫙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미국에서 영재교육의 최고봉은 내가 알고 한 게 아닌데 난 느끼긴 느꼈지. 알지. 토론 형식의 주제 발표 형식의 교육이랍니다. 이게 학점으로 그냥 인정된다는 거죠. 지금 미소나 소리나 희원이나 웅경이 얘들한테 발표를 시키는 것, 강연을 시키는 것, 그 방이 있죠. 미소방, 소리방 다 있잖아요. 그 방에 지금 방이 채워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안 하는 거라. 내가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친손, 예손 아이들에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인성학당 어린이들 앞으로는요, 그 우리 참사랑 어린이들도 그 또래 나이에 맞는 아까 말한 4명 15살, 12살 그 4명들은 이거 언제 발표를 할지 모르지만 아마 할 거예요. 나이가 이제 15살은 또 나이가 많은 나이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특성화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잘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장로라고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성경이라고 보라는 그거 괜히 그런 맹목적이 아니다니까.
성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을 보면은요, 이게 혀가 안 돌아갑니다. 역대기 상을 마치고 이제 역대기 하를 보는 차례인데, 거기 사람 이름이요, 나는 이 세상에 사람 이름 백화점, 나 그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많은 거 내가 발음이 안 돼요. 천천히 한 글자씩 하면 하겠지만 쭈루룩 한 7자, 5자, 6자 되는 이름을 막 고르려면 막 뒤엉키니까 읽기 말하기, 근데 읽기 말하기 잘해서 뭐 하느냐 아니라 내가 잘 큰다는 얘기예요. 내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은 두뇌가 발전해서 뇌세포가, 그래서 읽기를 어려운 거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참사랑 아이들도 그렇고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언제 할까? 일요일 후에 내가 쌍곡으로 가가지고 쌍곡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성경 읽기를 1시간씩을 할까? 왜? 이걸 읽으면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그냥 성경 뭣도 모르고 읽어가면 달라져요. 그걸 잘 읽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달라져요. 그리고 발표도 시키고, 또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각각 있는 것에서 전문과 관계가 없더라도 기력, 그게 꿈이에요. 그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배운 게 성경 읽기고 뭐 그러고 뭐 잘한다 그러고 뭐 웃어주고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뭘 잘해? 축구를 잘할 수가 있다니까. 내가 축구 가르치지 않았는데 걔가 발레를 잘할 수 있고요. 그거 생각지도 않은 그 우주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수학자가 될 수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전공한 전공 지식 외에 35번 전공 지식 외에 더 필요한 밑에 지구처럼 반석이 안반이 있는데, 그 속이 이제 마그마가 들어있는 거죠. 그 안반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할아버지와 부모들의 애정입니다. 용기입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천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누가 뭐 얕보고 그러면 내가 엄청 성질나 도끼 들고 쫓아가. 도끼로 후려 팬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화난다 소리요. 우리 어린이들은 못해도 이뻐요.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키면 못하는 거, 그건 좌절이냐 다시 상승 올라가는 도전이냐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시기가 없으면 잘하는 시기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애들이 기빠지고 우리 애는 소질 없네, 그건 스승의 마음이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거는 부모의 말도 아니에요. 못하면 소질 없네 할 건 없어. 아직 안 됐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소질 없네 해서 그쪽으로 갈지도 모르는 애를 싹을 자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그 교류지만 이 할아버지와의 인성, 감성, 교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익해요. 내가 어차피 할아버지 노릇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천재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천재로 내려버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종소리가 좀 적었나?